여러분,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열심히 양치질을 하는데도 입냄새가 계속 나거나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치과에 가면 잘 닦으세요 라는 말만 들어도 집에 돌아와서는 여전히 똑같은 문제가 반복되죠. 오늘 이 영상에서는 양치만으로는 절대 해결되지 않는 구강 문제들을 집에서 간단한 천연 재료로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과 함께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소중한 정보이니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구강 문제의 진짜 원인을 모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단지 표면일 뿐이에요. 잇몸 틈새 깊숙한 곳에는 산소를 싫어하는 혐기성 세균들이 숨어서 독성 물질을 계속 뿜어내고 있습니다. 이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화합물이 바로 그 지독한 입냄새의 주범이죠. 더 심각한 것은 이들이 내뿜는 독소가 잇몸에 지속적인 염증을 일으켜서 치주염으로 발전시킨다는 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입안의 환경도 변화합니다.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입안이 건조해지면서 자정 능력이 떨어져요. 게다가 당뇨나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이 있으시다면 구강 면역력이 더욱 약해집니다. 흡연을 하셨던 분들은 잇몸 혈관이 수축되어 있어서 염증이 있어도 출혈이 잘 안 나기 때문에 문제를 늦게 발견하는 경우가 많아요. 치석과 플라그가 쌓이면 입안이 산성으로 기울어집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나쁜 세균들이 더욱 활발하게 번식하게 되죠. 결국 염증 반응이 반복되면서 잇몸이 붓고 피가 나고 심한 경우에는 치아가 흔들리기까지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한번 시작되면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우리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천연 재료들로 이런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7가지 천연 가글액은 각각 다른 원리로 구강 건강을 지켜주는데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조합해서 사용하시면 놀라운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소금물입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가글액이죠. 천일염을 미지근한 물에 녹여서 사용하는데 소금의 삼투압 효과가 세균의 세포벽을 파괴해서 자연스럽게 죽여버립니다. 또한 염분이 잇몸 조직의 재생을 돕고 지혈작용도 하기 때문에 잇몸에서 피가 자주 나시는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입냄새 제거에도 즉각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농도인데 너무 짜면 오히려 점막을 자극할 수 있으니까 살짝 짠맛이 날 정도로 조절하세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30초 정도 가글하시면 됩니다. 소금물 가글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일주일만 해봐도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는 베이킹소다 용액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라서 산성으로 기울어진 입안 환경을 중성으로 만들어줍니다. 나쁜 세균들은 산성 환경을 좋아하는데 베이킹소다가 이 환경을 바꿔버리니까 세균들이 번식하기 어려워지죠. 또한 베이킹소다의 미세한 입자들이 치아 표면에 붙어있는 세균막을 물리적으로 제거해주는 효과도 있어요. 베이킹소다는 반드시 식용 등급을 사용하셔야 하고 물 한 컵에 티스푼 반 정도만 넣으세요. 너무 진하게 하면 점막이 따가울 수 있거든요. 매일 저녁에 소금물과 번갈아가며 사용하시면 입냄새 개선에 정말 효과적입니다. 특히 소금물로 세균을 죽이고 베이킹소다로 환경을 바꿔주는 이 조합은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세 번째는 사과식초 희석액입니다. 사과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이 치주염을 일으키는 주요 원균들을 선택적으로 제거해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사과식초는 일반적인 구강 세균뿐만 아니라 잇몸 깊숙이 숨어있는 혐기성 세균에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사과식초는 산성이 강하기 때문에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물 한 컵에 사과식초 한 스푼 정도면 충분해요. 주 3회 정도 사용하시고 가글 후에는 반드시 깨끗한 물로 한 번 더 헹궈주세요. 치아 에나멜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과식초 가글을 하고 나면 입안이 상쾌해지면서 염증이 가라앉는 느낌을 받으실 거예요. 네 번째는 녹차 우린 물입니다. 녹차에는 카테킨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세균의 증식을 억제하고 염증을 줄여줍니다. 또한 녹차에 포함된 자연불소가 치아를 강화시켜주는 효과도 있어요. 특히 아침에 사용하면 하루 종일 구강 세균의 활동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녹차는 너무 뜨거운 물보다는 미지근한 물에 3분 정도 우려내세요. 그리고 충분히 식힌 후에 가글하시면 됩니다. 매일 아침 양치 후에 녹차 가글을 하시면 자연스럽게 항균 코팅이 되면서 하루 종일 입안이 깔끔하게 유지될 거예요. 녹차의 좋은 점은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것이니까 안심하고 매일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다섯 번째는 정향 우린 물입니다.
정향에는 유제놀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것이 천연 마취제 역할을 해서 잇몸의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동시에 강력한 항균 효과도 있어서 치주염 치료에 특히 좋아요. 예전부터 치통이 있을 때 정향을 씹었던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정향을 직접 씹는 것보다는 우린 물로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하고 효과적이에요. 정향 서너 개를 뜨거운 물에 넣고 10분 정도 우린 다음 충분히 식혀서 사용하세요. 주일 내 2회 정도 집중 케어용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정향 가글을 하고 나면 잇몸의 붓기가 가라앉고 통증이 완화되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여섯 번째는 과산화수소 희석액입니다. 이것은 조금 주의가 필요한 가글액이에요. 과산화수소는 산소를 방출하면서 혐기성 세균을 강력하게 제거합니다. 또한 산소 거품이 잇몸 깊은 곳에 고름이나 찌꺼기들을 밀어내는 효과도 있어서 치주염 치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3% 과산화수소를 물과 11 비율로 희석해서 사용하셔야 해요. 절대로 원액을 그대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주 1회 정도 딥 클렌징용으로만 사용하시고 가글 시간도 1, 5회 2-0초 정도로 짧게 하세요. 너무 자주 사용하면 정상적인 구강 세균까지 모두 제거해서 오히려 균형이 깨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제대로 사용하면 다른 방법으로는 제거하기 어려운 깊숙한 곳에 세균까지 깨끗하게 제거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는 계피우린 물입니다. 계피에 들어있는 시나말데하이드라는 성분이 구강 세균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동시에 좋은 향까지 남겨줍니다. 특히 입냄새 제거에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또한 계피는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당뇨가 있으신 분들의 구강염증 관리에 특히 좋습니다. 계피 스틱 하나를 뜨거운 물에 넣고 15분 정도 우린 다음 식혀서 사용하세요. 주 3회 정도가 적당하고 계피 가글을 하고 나면 입안에 은은한 계피 향이 남으면서 자연스러운 구취 방지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마우스워시보다 훨씬 자연스럽고 건강한 방법이죠. 이제 여러분의 구강 상태에 따라 어떻게 조합해서 사용하면 좋을지 알려드릴게요. 만약 입냄새 제거가 가장 중요한 목표라면 소금물과 베이킹소다를 매일 번갈아가며 사용하세요. 아침에는 소금물, 저녁에는 베이킹소다 이런 식으로요. 여기에 계피 우린 물을 주 3회 추가하시면 탈취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조합만으로도 2주 안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치주염이 심해서 잇몸이 자주 붓고 피가 난다면 사과 식초와 정향 우린 물을 번갈아 사용해 보세요. 사과 식초로 원인균을 제거하고 정향으로 염증과 통증을 완화시키는 거죠. 여기에 주 1회 과산화수소로 딥 클렌징까지 해주시면 효과가 더욱 빠르게 나타납니다. 단, 과산화수소는 정말 조심스럽게 사용하셔야 해요. 잇몸 출혈이 특히 심하신 분들은 소금물을 집중적으로 활용하세요. 소금물로 가글한 후에는 반드시 찬물로 마지막 헹굼을 해주세요. 찬물이 혈관을 수축시켜서 지혈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소금물의 지혈 효과와 조직 재생 효과가 합쳐져서 잇몸 건강이 빠르게 회복될 거예요. 이런 천연 가글액들을 사용할 때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식후 30분 후에 사용하세요. 식사 직후에는 입안이 산성화되어 있는데 이때 가글하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거든요. 또한 가글 시간은 30초를 넘기지 마세요. 너무 오래 하면 점막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들은 특정 성분을 피하시고 다른 가글액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과 식초에 알레르기가 있으시면 녹차나 소금물을 더 자주 사용하시면 돼요. 가글 후에는 30분간 음식을 드시지 마세요. 가글액의 효과가 지속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4주 실천 플랜을 제안해 드릴게요. 첫 번째 주에는 소금물과 베이킹소다만 번갈아가며 사용해서 기본 습관을 만드세요. 아침 소금물, 저녁 베이킹소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주부터는 녹차와 사과 식초를 추가해 보세요. 녹차는 매일 아침에, 사과 식초는 주 3회 저녁에 베이킹소다 대신 사용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주에는 정향과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집중 케어를 시작하세요. 정향은 주일 내 2회, 과산화수소는 주 1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네 번째 주에는 7가지 가글액을 모두 조합해서 본인만의 루틴을 완성하세요. 이때쯤이면 어떤 가글액이 본인에게 가장 효과적인지 알게 될 거예요. 중요한 것은 갑자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나씩 추가해가면서 본인에게 맞는 조합을 찾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구강 환경이 다르고 가지고 있는 문제도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방법이 모든 사람에게 같은 효과를 주지는 않거든요. 하지만 이런 천연 가글액들의 공통점은
화학 성분 없이도 강력한 항균 효과를 낸다는 것입니다. 시중의 마우스워시들은 알코올이나 기타 화학 성분들이 들어있어서 장기간 사용하면 오히려 구강 건조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반면 이런 천연 재료들은 부작용 없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공해 줍니다. 특히 시니어분들의 경우 침 분비량이 줄어들고 약물 복용으로 인한 구강 건조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천연 가글액들은 오히려 구강 점막에 수분을 공급해 주면서 자정 능력을 향상시켜 줍니다. 또한 비용도 거의 들지 않으니까 경제적인 부담 없이 꾸준히 실천할 수 있어요. 실제로 이런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을 보면 2에 3주 만에도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십니다. 입냄새가 줄어들고 잇몸 출혈이 멈추고 전체적으로 입안이 깔끔해지는 느낌을 받으시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일시적이 아니라 계속 유지된다는 점입니다. 구강 건강은 하루아침에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분명히 개선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천연 가글액들은 여러분이 집에서 쉽게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들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으니까 일단 소금물부터 시작해보세요. 그리고 조금씩 다른 가글액들을 추가해가면서 본인만의 구강 케어 루틴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미소를 위해서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도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유용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